안녕하세요. 오늘은 집합과 명제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집합과 명제를 들으면 혹시 어떤 생각이 나시나요? 저는 제 주변에 이제 집합과 명제가 제가 공부할 당시만 해도 이제 정석체의 가장 앞단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집합과 명제만 정말 빼곡하게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포기를 하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 항상 하는 게, 나는 집합과 명제는 정말 잘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던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실 집합과 명제는 그 문제를 잘 푼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집합과 명제의 어떤 목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집합과 명제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보면, 집합과 명제는 사실 수학이라는 게 있다면 수학의 모든 개념은 전부 다 집합 안에 속한다. 집합에 속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기호가 바로 어딘가에 속하는 뭐 그런 기호를 의미를 합니다. 뭐 오늘 그런 걸 설명을 할 건 아니고 집합과 명제 목적을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명제 역시도 사실 수학의 모든 개념들은 모두 다 명제거든요. 네. 그래서 수학의 모든 개념이 다 집합이고, 그리고 모두 다 명제에 속한다. 즉 우리가 배우는 수학 그 자체가 사실 그 자체가 집합이고 그 자체가 명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6살짜리 조카가 있는데, 그 조카가 저한테 이렇게 만약에 물어봤어요. 삼촌, 이렇게 와서 코끼리랑 숫자 1을 두 개를 더하면 뭐가 되나요? 이렇게 만약에 물어봤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뭐 저희가 고민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이게 코끼리 두 마리가 될까? 두 마리? 아니면 숫자 2가 될까? 뭐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뭐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아, 이런 거는 그냥 안 되는 거야. 그런 거는 더 할 수 없어. 혹은 뭐 이런 거는 성립하지 않아. 뭐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대답을 해본다면,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덧셈이라는 것은 숫자라는 모임에서 두 개를 골라 더할 때 쓰는 방법이야. 그리고 그 결과는 역시 숫자가 돼.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겠죠. 즉,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 숫자라는 모임, 그리고 그 결과 역시도 숫자라는 이 집합을 우리는, 아, 집합이라고 벌써 얘기를 해버렸네요. 하나의 집합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즉, 숫자라는 모임 안에서 두 개를 더할 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코끼리라는 거는 여기에 나올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제가 6살짜리 조카를 얘기를 했냐면, 사실 정말 위대하거나 혹은 공부를 하고 있는 수학자 입장에서는 본인보다 조금 실력이 덜한 일반인이나 혹은 학생들의 어떤 질문과 성립하지 않는 무언가에 대한 그런 궁금증들이 사실 저런 코끼리 더하기 1처럼 느껴졌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수학자들은 가장 먼저 정립을 하고 시작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립이 바로 우리가 얘기할 대상에 대한 것이죠. 우리는 얘네들만을 대상으로 이런 것을 할 거야 라고 명확하게 정해두고 시작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수학자들이 좋아하는 엄밀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정의된 그 어떤 체계가 나올 거고, 그 체계 속에서 대상을 확정하는 방식이 바로, 그것이 바로 집합이 되었겠죠. 뭐
서로 얘기를 할 때도 서로 다른 집합을 가지고 혹은 서로 다른 뭐 성립하지도 않는 무언가를 가지고 뭐 논리적인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막 코끼리 더하기 1이 무엇인지를 백날 첫날 얘기를 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먼저 정하는 것이 사실 수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집합이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집합이란 우리가 얘기할 우리가 수학적으로 다룰 대상을 체계화하는 기본적인 수학의 어떤 구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집합이라는 것은 과거 칸토어라는 수학자가 정리를 했고 이제 집합론을 이제 창시를 했다고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명확한 체계가 있는 수학의 발전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칸토어는 어떤 거를 또 찾아냈냐면 집합 기호가 뭐 쉽게 써서 어떤 자연수라는 집합이 있다면 그리고 유리수라는 집합이 있죠. 우리가 생각할 때 자연수는 모두 다 유리수잖아요. 근데 이거 두 개의 개수가 같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냈어요. 그리고 실수는 자연수 또는 유리수보다 말도 안 되게 훨씬, 실수는 이것보다 훨씬 개수가 많다라는 것도 알아냈죠. 그래서 뭐 그걸 설명을 할 건 아니고 이제 막연하게 수 체계에서 자연수, 유리수, 실수, 뭐 무리수, 뭐 복소수 뭐 이런 식으로 다뤄왔던 것들을 명확하게 구조화하고 그것의 개수와 그것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정립을 하기 위해서는 이 집합이라는 개념이 필수적이었던 것처럼 이 집합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나서 어떤 대상을 명확하게 할 수 있고 그걸 이해하는 깊이가 확연하게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명제가 무엇이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명제는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어떤 문장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옳은 말을 하는지 틀린 말을 하는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어떤 문장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수학에서 정말 직접적인 활용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뭐 수학의 기본적인 구조를 생각을 해보면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너무 당연한 말, 공리라는 것이 있고 뭐 점과 점을 이으면 선이 된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 공리 위에 우리가 이렇게 정의하겠다라고 하는 정의가 생기고 그 위에 이제 무언가 정리라는 게 생깁니다. 뭐 예를 들어서 피타고라스의 정리 뭐 그런 것들이죠. 그럼 이 정리는 모두 다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수학에서의 정리는 당연히 참이겠죠. 따라서 참인 명제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수학에서 발견한 결과물인 이 정리는 모두 다 명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정리를 알아내고 또 다른 정리를 증명을 해내고 하려면 이 명제에 대한 고민과 공부가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이 명제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는 명제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사고한다는 건 사실 명제에 기반해서 사고하는 방법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명제는 집합과 상당히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 연관은 제가 생각할 때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집합 A라는 게 있다면 그 집합을 X라는 원소들의 집합이다 라고 하는데 그 X가 만약에 PX라는 명제는 참이다를 만족하는 X만을 모은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명제와 A라는 집합은 상당히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또 다른 B라는 집합이 있다면 이때는 Y라는 원소들을 생각을 하고
QY는 참이다 라고 명제를 잡았을 때 또 다른 집합과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A와 B의 합집합이 여기 또 X인 게 좋겠네요. X. A와 B의 합집합이 어떤 X인데 PX 또는 QX는 참이다 라는 것을 만족한다거나, 두 개의 교집합은 X, PX 그리고 QX는 참을 만족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연관성이 상당히 1대1 대응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나아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합이라는 어떤 영역이 있고 명제라는 영역이 있다면 그 두 개는 사실 상당히 많은 부분 겹치고, 이 겹치는 부분을 이용해서 집합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고 명제를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과거에 항상 수학에서 가장 먼저 배웠던, 그리고 거기서 포기를 하게 만들었던 집합과 명제, 어찌 보면 뭐 당연한 말들 왜 이렇게 늘어놓나 싶었던 그 과정이 사실은 수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훈련에 해당이 됐고, 그 훈련은 다루고자 하는 대상을 명확하게 만들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집합과 명제는 배우는 거였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네. 오늘 집합과 명제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혹시 과거에 집합과 명제를 왜 배웠었나 하시는 게 있었다면 거기에 대한 의문이 좀 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